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 알려주세요.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현 경제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제일 걱정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걱정이고, 경제 정책을 정하는 사람들한테도 걱정이고, 큰 걱정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혹시 경제 침체, 리세션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때하고는 약간 좀 다른 상황이 뭐냐면, 원래 경기 침체 때는 일자리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실업률이 높아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직도 일손이 부족해요. 일손이. 그 분석에 따르면은 아직도 440만 명의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네, 원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고령화가 됐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그 출산율이 낮으니까 새로 사회로 오는 인구 숫자는 작은 거예요. 게다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은퇴 자체가 빨라진 거예요. 은퇴 자체도 빨라지고 이 사람들이 일하러 더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멍이 확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명 정도의 인력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민자들로 채워서 썼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민으로 인한 인력 보충이 해마다 거의 100만 명 정도 됐었대요, 그동안. 근데 지금은 이민 정책 때문에 20만 명, 30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 줄어들었죠. 꽤 크죠, 이것도.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 물론 팬데믹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이런 구조적인 일손 부족이 좀 계속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주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떨어지죠. 게다가 철석같이 믿었던 테슬라니 아마존이니 이런 테크놀로지 관련된 산업의 주식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버블이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당연하죠. 그동안 많이 올라서 주식을 지금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막 얘기해서. 그러면 아직도 금리 인상이 다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조금 진행된 거고, 앞으로 더 계속될 거고, 통화량 줄어들 거고 하니까 주식시장은 당분간은 계속 안 좋겠죠. 그거를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손해를 잔뜩 보면서 막 팔아 없애고 이러지 마시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데 지금 급하게 또 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더 내려갈 것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또 주식을 지금 사는 게 좋은가 하면은 얼마나 더 떨어질지 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총 투입한 금액이 지금 3천억 불 이렇게 된대요. 하여튼 그 빠져나간 돈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때, 그때 이제 확실하게 많아졌다, 빠져나간 돈이. 그거를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상장 기업의 거의 한 30% 정도가 다 주가가 떨어졌다. 그런 시점이면은 이제 다시 반등할 확률이 좀 높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다음에 VIX 있죠. 불안정한 거, 볼라타일리티. 주식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막 하는 그 불안정한 정도 있죠. 예, 그것이 적어도 30% 정도 됐을 때. 그다음에 52주 평균 이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52주. 예, 그게 이제 가장 밑바닥이 내려갔다고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산다. 이런 한 4-5가지의 기준점을 언론에서 이렇게 제시하네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 레드햇이라는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제 바로 랄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 4분기 아주 매출 실적 엄청나게 좋았다고 그랬죠. 작년에 비해서 뭐 20% 이상 껑충 뛰었어요, 매출이. 레드햇. 그래서 이 레드햇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픈 소스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되 돈 낸 사람한테만 딱 쓰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거를 레드햇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장이 폴 코미티에르 이렇게 되네요.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폴 코미티에르 회장이 엊그저께 또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오픈 소스, 옛날에는 흔하지 않았던 일들이었고 또 재택근무도 흔하지 않았던 일 아니냐.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뉴 노멀, 이제는 다시 뭐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따라서 재택근무라든가 오픈 소스라든가 하는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을 해놔야겠다, 뭐 이런 대담을 한 거를 들었습니다. 역시 단합의 힘이죠. 한 명이나 한 회사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면 그 회사나 그 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부의 축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룹 전체, 공동체 전체한테는 큰 이득이 없어요. 우리 한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들 서로 경쟁도 할 수 있고 나만의 노하우 막 나만 갖고 있을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인간의 심리니까 뭐 그런 성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인이 잘하고 있는 어떤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자기 고유의 비법이라든가 뭐 고유의 비즈니스 정보라든가 뭐 자신만의 상황 이런 거를 뭐 남한테 다 이렇게 까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업종, 그 공동체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의견, 좀 더 나은 방안들이 이게 자꾸 생겨나가서 전체한테 도움이 된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미주 내에도 막 경제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연합회라든가 뭐 상공회의소라든가 뭐 한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여하튼 뭐 그런 단체는 단체지만 우리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방송 먹살경제 이거 듣거나 보거나 하시는 분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아는 거를 일방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시는 것들 또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듣거나 보시는 분들 특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탄 없이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의견 같은 게 있으면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절실합니다. 이 레드햇의 그 오픈 소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가깝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레드햇의 오픈 소스 그 정신처럼 서로 소통하고 정보 나누고 하고 같이 살 길을 모색해 나가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그냥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옛날에 김씨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네 집 뒤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동남부 지방이라 그런지 이 거센 바람이 가끔 불어요. 허리케인도 오고 뭐 토네이도도 가끔 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막 쓰러져요. 나무들이 바로 이렇게 쓰러집니다. 보이시죠? 예. 소나무. 네네네네. 그래서 이 김씨 아저씨는 이렇게 다 쓰러지잖아요. 막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어떻게 세울까? 이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아시죠? 조그맣게 보이지만 예를 들어 한 10m 이 정도만 돼도 이 무게가 뭐 한 300kg, 400kg 이렇게 나가요. 별로 크지 않은 나무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끈을 갖다가 동아줄을 갖다가 막
한쪽에 묶어가지고 저쪽으로 서너 명이 막 낑낑해서 이렇게 세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이렇게 풀리라고 있죠. 이런 네. 원리를 학교에서 배운 생각이 나니까 이걸 도르래를 이용해서 나무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4개짜리 도르래 하면은 무게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00kg짜리 소나무는 내가 50kg의 힘만 발휘하면은 이게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풀리 도르래를 살려면 어디에서 사야 되나 얼마인가 뭐 계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나무를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유튜브를 봤어요. 남들은 어떻게 세우나. 그랬더니 참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나무를 세우는 방법이. 혹시 아시겠어요? 굉장히 간단한 나무 세우는 방법?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안 어떻게 되는데 세우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이렇게 도르래 이용해라, 뭐 동아줄, 밧줄을 이용하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예,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잘리면 돼요,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어머, 자르면 그 어머. 밑둥은 이제 가벼워지잖아요. 무거운 윗부분 다 잘라내면은. 어, 그러면 가벼운 밑둥만 다시 살짝 세워서 뿌리만 잘 탁탁 밟아주면은 다시 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나무는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질 못하고 자꾸 이 무거운 전체를 다 나무를 세우려면 어떤 도구를 써야 되나, 뭐 중력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간 거잖아요. 도저히 하기 힘든. 근데 간단하게 톱으로 딱 잘라버리고 그 밑둥만 뿌리를 세우면 되는 거였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이 어색한 이소무화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사업이나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어떤 몰두하게 돼요. 생각이 어떤 한 문제가 안 풀리면 야, 그걸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상자 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그 상자 밖에서 보면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 경험 있는 사람이나 나무를 아는 사람은 바람에 쓰러진 나무는 그냥 톱으로 뚝 자른 다음에 밑둥만 탁 세우면 되는 거를 뭘 그렇게 도르래를 생각하고 200kg을 4분의 1로 나누고 이런 거를 왜 생각하냐 이거야. 그런데 네. 우리가 이 비즈니스나 어떤 일을 할 때,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이 상자 속에 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 옆으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전에도 Think Again이라는 책을 우리가 같이 한번 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혼자서는 헤쳐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방법, 현실적인 방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못 보면 계속 안 보이는 거고, 이런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룹이 있고 공동체가 있으면 이런 방법들이 금방금방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없고 졸리기까지 하는 이 이소무화를 네. 말씀드리면서 우리 정말 이 경제 이야기든 정치 이야기든 어떤 활동이든 같이 얘기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잘랐던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거가 의외로 반듯하고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거나 땔감으로 쓰지 않고 좀 톱으로 살살살살 곁가지들을 자른 다음에 나무에 칠하는 칠, 오래 갈 수 있도록, 밖에서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칠해 가지고 포도 넝쿨이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양념으로 덧붙이면서 네. 277화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